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대신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시코쿠의 소도시 다카마치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골목 사이로 숨어있는 카페와 오래된 상점들, 그리고 잔잔한 일상의 순간들을 천천히 담아보려 합니다. 함께 다카마치의 소박하지만 깊은 하루를 걸어가 볼까요? 오늘 소개하는 곳은 다카마치 상점가 한가운데에 있는 로컬 커피 스팟 커피 크나우프입니다. 외관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차분한 우드통과 작은 디자인 오브젝트들이 공간을 가볍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한 장식 없이 커피 자체의 향과 맛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두는 볶음향이 깔끔하게 피어나고 첫 모금에서 산미가 과하지 않게 느껴지는 스테디한 밸런스가 있습니다. 다카마치에서 한 번의 커피로 도시의 결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곳은 조용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커피 크나우프, 다카마치 여행 중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작은 커피 공간입니다. 오늘은 타카마치에서 특별한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다도 타카스노모리입니다. 시내 중심과 가까운데도 문을 열고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공간 자체가 주는 기운이 진짜 좋습니다. 잔잔한 향과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잔 자체도 정말 정교하고 예쁩니다. 손끝에서 감각이 다르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곁들여 나오는 작은 다가는 달지 않고 은은해서 차향을 더 살려줍니다. 이곳은 다도 문화의 씨앗을 조용히 심어두는 느낌으로 차 한 잔을 대합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줍니다. 다카마치 여행 중 하루에 한 번쯤 차향으로 시간을 눌러 담고 싶다면 이곳은 조용한 쉼표처럼 추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카마스를 가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길이 바로 다카마스 주호 상점가입니다. 이 거리는 거창한 관광 포인트를 강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된 소매점, 작은 카페, 그리고 로컬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 가게들이 조용한 밀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점가를 걸을 때는 어디 찍을까 보다는 어떤 결을 가진 도시인가를 천천히 관찰하는 감각이 더 잘 어울립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출근하는 사람, 커피 한 잔 들고 걷는 사람, 일상의 리듬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다카마스를 여행할 때 여기서 잠시 천천히 걸어보면 이 도시의 속도감과 생활톤이 과하지 않는 레벨로 선명하게 잡힙니다. 화려한 명소가 아니라 도시의 결 자체를 느끼는 길, 다카마스 주호 상점가는 그런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다카마스의 중심 동선입니다. 다카마치 브릭은 상점가 안에서 의외로 존재감이 뚜렷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브릭톤의 인테리어가 차분하게 쌓여있고 너무 꾸미지 않은 채 로컬의 감각을 담아낸 가게입니다. 커피룸 미니는 정말 작은 크기의 로컬 커피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가게의 매력을 더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곳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십니다. 오래 해오신 손의 리듬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커피 한 잔이 과정이라는 시간이 느껴질 정도로 차분하게 완성됩니다. 다카마치에서 진짜 로컬이 가는 야끼니쿠를 찾는다면 후무와규 호르몬 대중 야끼니쿠, 신스케 토키와 신마치점이 확실히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의 핵심은 호르몬입니다.
일본식 내장 부위를 잡내 없이 깔끔하게 손질해서 불이 닿을 때 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옵니다. 차돌, 곱창, 미군 같은 부위를 한 점씩 천천히 구워서 입안에 넣어보면 고소함이 먼저 튀고 뒤에 은근하게 단맛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여행 중 간단히 한잔하면서 하나씩 구워 먹기도 좋고 둘씩 같이 와서 여러 부위를 나눠 먹으면 맛의 결이 확실히 더 잘 느껴집니다. 관광객용이 아니라 로컬 베이스의 대중 야키니쿠이기 때문에 가격감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다카마츠의 밤을 조용하게 진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이곳은 확실히 기억에 남는 한 끼가 됩니다. 이곳은 의자를 따로 두지 않은 서서 먹는 해산물 스탠드입니다. 가볍게 한 잔 마시고 바로 이동하는 스타일의 로컬 바입니다. 대표 메뉴는 굴입니다. 크기가 크지 않고 입안에서 짧게 터지듯 촉촉하게 녹습니다. 소스와 레몬을 조금 얹어 먹으면 바다향이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스탠드 특성상 천천히 오래 머무르는 식사가 아니라 한 점에서 바로 판단이 나는 맛, 이 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도 맛의 인상이 빠르게 남습니다. 푸드 메뉴는 많지 않지만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작은 접시에 바다향을 정확히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다카마츠에서 밥을 길게 먹을 시간이 없는 날, 조용하게 한 점만 기억 남기는 식사. 해산물 굴 스탠드는 그런 순간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스팟입니다. 다카마츠 성은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바닷물 성입니다. 성 주변 해수가 그대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바다와 성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곳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의 돌벽 앞에 서면 물결과 돌의 질감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고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무게가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단단한 구조와 오래된 돌의 결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기보다 어떤 시대의 잔향 안으로 잠시 들어가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방문하면 빛이 낮게 깔려 성곽과 물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져 보입니다. 다카마츠의 잔잔한 도시톤을 한 번에 체감할 수 있는 곳. 다카마츠 성은 성이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물과 돌이 함께 만들어낸 시간을 조용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나오시마는 예술섬이라는 단어가 너무 당연할 정도로 예술을 섬 전체에 녹여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미술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만 예술이 아니라 섬을 걷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 안을 이동하는 감각으로 바뀝니다. 해안의 바람, 조용한 마을, 그리고 곳곳에 놓인 설치 작품들, 이 모든 것이 섬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의 결을 만들어냅니다. 여행자의 시선도 무엇을 받는가 보다 어떤 감촉의 시간을 보냈는가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나오시마에 가는 가장 기본 이동은 페리입니다. 다카마츠 항에서 출발해서 약 5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배 안에서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고 섬 라인이 천천히 눈앞에 가까워집니다. 이 이동 시간 자체가 이미 예술섬으로 들어가는 프롤로그 같은 순간입니다. 나오시마는 섬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자전거 이동이 가장 편합니다. 미술관, 카페, 해안 라인을 길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페리 선착장에서 빌려서 섬을 한 바퀴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예술섬을 직접 걷는 느낌이 확실하게 체감됩니다. 나오시마에 있는 이우와 뮤지엄은 작품을 본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감각을 다시 정렬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작품, 빛, 그림자, 그리고 공간 자체가 다른 요소 위에 올라타지 않고 같은 레벨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은 설명 없이 그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스치는 각도에 따라 음영이 계속 얇게 바뀌어서 시간이
물결치듯 보입니다. 점, 선, 면 같은 단순한 형식인데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물체라고 느껴지지 않고 공간에 걸린 하나의 긴장감처럼 느껴집니다. 나오시마의 벨리 갤러리는 섬의 지형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그 위에 아주 얇게 공간을 얹어놓은 갤러리입니다. 이곳은 작품이 공간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자연, 바람, 빛이 먼저 있고 작품은 그 결에 조용히 얹혀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 요소가 동그란 구슬 같은 오브제입니다. 이 작은 구형 오브제는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살짝만 움직여도 음영의 깊이가 계속 변화합니다. 투명하게 반사되는 순간도 있고 돌 표면처럼 무겁게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양은 단순한데 시각적으로 계속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정지된 물체가 아니라 시간과 빛에 반응하는 하나의 감각장치처럼 느껴집니다.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은 건물 안에 작품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곳의 압도적인 매력은 야외에 흩뿌려진 설치 작품들에서 더 강하게 체감됩니다. 이 섬의 바람, 햇빛, 바다의 수평선이 작품의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해안가 언덕에 놓인 조각들을 그냥 산책하듯 걷다가 마주치게 되는데 어떤 작품은 바다를 향해 열려있고 어떤 작품은 구릉의 곡선에 맞춰 몸을 눕힌 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람자가 전시실 안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자연을 걸어가다가 작품을 발견하는 구조입니다. 이 환경에서 작품은 정지된 물체가 아니라 빛이 스쳐가는 각도,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에 따라 표정이 계속 바뀝니다. 바다와 언덕이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가 됩니다. 나오시마의 노랑호박은 섬의 상징처럼 기억되는 설치 작품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작은 부두 끝에 딱 한 점이 놓여져 있는데 이 배치 자체가 작품에 힘을 만듭니다. 파란 바다 위에 노랑과 검정의 패턴이 선명하게 뜨고 빛에 따라 질감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나오시마의 로컬 식재료를 가장 담백하게 담아내는 식당이 잇로컬입니다. 여기서는 섬의 맛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날의 식재료가 나옵니다. 나오시마 커피는 섬의 공기를 그대로 담아낸 아주 단정한 로컬 커피 공간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커피가 마시는 것 하나보다 그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주는 감각이 더 큽니다.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섬 특유의 바람과 습도 그리고 바다 냄새가 아주 얇게 결에 붙습니다. 특히 이곳은 바다가 훨씬 더 가깝게 보입니다. 시선을 살짝만 바꾸면 파란 수면이 열린 시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들고 바닷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순간이 정말 좋습니다. 맛은 산미가 과하지 않고 중간 톤이 안정적인 밸런스형 커피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 나오시마 커피는 그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예술섬을 걷는다 라는 감각을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해주는 작은 포인트입니다. 나오시마 신미술관은 섬이라는 장소에 맞춰 건물의 존재감을 과하게 밀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외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빛과 그림자를 받아내는 구조가 아주 섬세합니다. 햇빛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벽, 통로, 창 사이의 음영이 조용하게 변합니다. 전시도 작품 하나하나를 과하게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는 작품을 본다 라는 느낌보다 공간 안에서 감각을 보정한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미술관 앞뒤에 이어지는 바람의 라인입니다. 문을 나가는 순간 섬의 공기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방금 본 작품의 결이 바로 현실의 바람과 연결됩니다. 나오시마 신미술관은 예술을 더 화려하게 보여주기보다 예술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최소화해서 제시하는 장소입니다.
나오시마 신미술관 카페는 전시를 본 직후 바로 이어지는 감각을 조용히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대형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의 분위기를 많이 좌우합니다. 의도적으로 꾸미지 않은 여백이 넓어서 섬의 공기와 바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음료를 마시며 방금 보고 느꼈던 장면들을 조용히 가라앉히기에 좋은 카페입니다. 안도 뮤지엄은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건축 철학을 섬의 시간 위에서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외관은 동네의 오래된 집 같은 모습인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콘크리트의 빛의 구조가 아주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대비가 핵심입니다. 겉은 전통, 안은 현대, 섬이라는 실제 시간 위에 건축의 사유가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전시는 작품 나열의 느낌이 아니라 안도 타다오가 어떻게 공간을 생각했고 그 생각이 어떻게 나오시마라는 섬과 맞닿는가를 직접 체험하도록 만드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관람자는 건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 사유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오시마 플랜 2019 더 워터는 이름 그대로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공간과 감각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물 자체를 조형적으로 꾸미기보다 물 위로 드러나는 빛, 그림자, 반사, 그리고 미세한 파동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에 프로젝트 이시바시는 나오시마의 오래된 주택을 그대로 남기고 그 안에 예술을 아주 얇게 스며들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겉모습은 그냥 섬의 오래된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감각이 조용하게 겹쳐지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벽의 질감, 목재의 결, 오래된 집의 공기층이 가진 무게를 억지로 새로 바꾸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작품의 일부로 인정해 놓았습니다. 시마코야는 나오시마에서 섬 일상을 가장 가볍게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로컬 공간입니다. 이곳은 카페, 자파, 감각 오브제를 한 집 안에 자연스럽게 섞어둔 형태라 정확히 카테고리 하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섬의 시간 위에 작은 취향과 손맛을 살짝 얹어놓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공간에 들어가면 특별히 꾸민 화려함보다 사소한 디테일에서 정이 느껴집니다. 유리잔 한 개, 작은 오브제 한 점에서도 섬의 생활결이 얇게 묻어 있습니다. 나오시마의 석양은 섬의 하루가 가장 아름답게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해가 낮게 깔리면 하늘의 색이 오렌지에서 핑크, 그리고 아주 옅은 바이올렛으로 천천히 변합니다. 바다는 그 색을 그대로 받아 수면에 부드럽게 반사시키고 조금씩 어두워지는 윤곽이 섬의 실루엣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에는 섬 전체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관광 명소를 보겠다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냥 숨이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이 섬이 왜 예술의 언어로 설명되어 왔는지 해가 질 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나오시마의 석양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그 미세한 공기를 완전히 담을 수 없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서서 빛이 사라지는 속도와 바람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을 몸으로 조용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나오시마의 하루는 어떤 작품을 봤는지가 아니라 어떤 감각이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빛, 바람, 바다, 그리고 그 아래 놓여있는 예술. 이 섬은 거대한 감동을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아래로 가라앉히며 자연스럽게 울림을 남깁니다. 이 조용한 결을 한번 느껴보면 나오시마라는 섬은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침이 입힌 타코사는 나오시마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가장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포인트는 사시미 한 점의 정직함입니다. 과하게 맛을 입히지 않고 재료 본연의 식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메뉴 구성은 단순하지만 한 가지의 완성도가 높아 여행 중 가볍게 한 끼하기에 충분합니다. 섬에서 잡은 맛을 조용하고 단정하게 체험하고 싶다면 침이 입힌 타코사는 좋은 선택입니다.
라멘 맨오우는 진한 육향이 특징인 도쿠시마식 라멘을 가장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국물은 진한 간장 베이스에 기름의 윤기가 얇게 깔려 있어 첫 숟가락부터 풍미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면은 적당히 탄력이 있고 계란 토핑과 함께 먹으면 국물 맛이 훨씬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스코프비는 다카마치에서 조금 다른 결의 감성을 가진 로스터리 스타일 커피의 스팟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커피의 향미를 설명으로 크게 밀어붙이지 않고 한 잔을 조용하게 정확히 추출해서 잔에 담아내는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원두의 개성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균형과 밸런스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한 산미나 과한 쓴맛 없이 부드럽게 내려오는 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간도 과한 장식이 없습니다. 장과 테이블, 빛, 그리고 향, 이 네 가지만으로 충분히 완성됩니다. 스코프빈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향과 맛이 내 호흡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린스링 공원은 다카마츠의 가장 핵심적인 정적 감각을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정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나무가 많고 연못이 있는 공원이 아니라 초록의 결과 모래 흐름이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공간입니다. 산을 배경으로 둔 연못과 정원이 레이어가 여러 깊이를 가지고 이어지기 때문에 걸어갈 때마다 풍경이 계속 새롭게 변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안개가 낮게 깔리면 돌, 초록, 물결이 한 장면 안에 하나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볼 곳을 찾는 감각보다는 내 안의 속도를 낮추고 눈앞의 색과 공기 밀도를 천천히 관찰하는 흐름이 더 맞습니다. 린스링 공원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원의 시간 안에 잠시 몸을 얹어두는 장소입니다. 다카마츠가 가진 잔잔의 결을 가장 순수한 상태로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공간입니다. 맨시오 쿠스카미는 다카마츠에서 사누키 우동의 바른 기본을 가장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가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국물보다 면입니다. 한 젓가락을 들어 올리면 면의 표면이 아주 깨끗하게 빛납니다. 입에 넣었을 때는 탄력이 확 튀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단단한 결이 살아있습니다. 국물은 과하게 세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감칠맛이 또렷하게 유지되고 입안에서 짧은 시간 머문 뒤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마리온 크레페는 가볍게 단 디저트를 먹고 싶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스널 커피 로스터스는 다카마치에서 로스팅의 개성을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스페셜티 기반의 로스터리입니다. 이곳의 커피는 향미를 부드럽게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원두의 캐릭터를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모금에서 산미나 고소함의 방향성이 바로 잡힙니다. 공간은 화이트와 우드톤이 단정하게 배치된 미니멀한 구성이라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장과향 그리고 빛, 세 요소가 조용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티름 와키는 다카마치에서 오랜 시간을 조용하게 품고 있는 작은 커피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십니다. 오랜 손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컵을 받으면 열이 손끝으로 먼저 들어오고 향은 급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고개를 숙여야 은근하게 피어오릅니다. 그 섬세한 타이밍이 이곳의 커피를 완성합니다. 공간도 과하게 꾸며놓은 요소가 없어서 커피, 잔, 손끝의 감각만 남습니다. 티름 와키에서의 한 잔은 맛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 모금의 마음을 잠깐 맡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숙소는 가과현 고토이라의 온천 료칸 코바이테입니다. 로비의 재질감과 조명톤이 고급 호텔급으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광택을 과하게 내지 않고 표면 질감과 간접 조명으로 깊이를 주는 방식이라 우아한 럭셔리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객실은 다다메의 기반 전통의 료칸 스타일입니다. 바닥을 밟는 순간 발바닥에서 부드러운 감촉이 올라옵니다. 낮에는 좌식 테이블과 방석이 놓여있고 밤이 되면 이불이 깔려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아늑함이 만들어집니다. 창을 열면 정원 혹은 산자락이 눈에 들어오고 차 세트, 기본 어메니티, 냉장고까지 필요한 요소들이 과하지 않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온천은 실내 대욕장과 노천탕이 있습니다. 실내탕은 온도가 부드럽게 유지되어 피로가 쉽게 풀리고 노천탕에서는 바람과 물소리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이 낮아 증기와 어둑한 하늘빛이 겹쳐 분위기가 깊게 내려앉습니다. 저녁 카이세키는 계절감이 명확합니다. 전체는 식감대 비비주 한입 구성, 사시미는 세토네 해산, 생선 중심으로 신선도가 뛰어납니다. 솥밥 혹은 테이블 위에서 마무리하는 도자기 냄비 요리는 뜨거운 상태 그대로 제공됩니다. 구이 메뉴는 향이 무겁게 남지 않도록 지방 밸런스가 조절되어 포만감과 부담 사이가 잘 맞습니다. 알레르기나 기피 식재료가 있다면 체크인 시 미리 알려두면 일부 조정 가능한 일정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아침은 지역 식재료 중심의 뷔페 구성입니다. 밥, 죽, 된장국 기본 라인에 생선구이, 온천 달걀, 제철, 나물류가 단정히 준비됩니다. 스케줄에 따라 카가와 특색을 살린 가벼운 소면 또는 우동, 토핑 코너가 열릴 때가 있고 샐러드, 요거트, 과일, 커피, 차주스까지 흐름이 깔끔합니다. 창가석에서 아침빛이 정원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무척 좋습니다. 코바이테의 주변은 여행자 중심의 화려한 번화가가 아닙니다. 대신 조용한 골목과 낮은 지붕의 집들, 그리고 오래된 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역입니다. 마을이 조용하게 어두워지는데 그 분위기가 이 료칸과 잘 맞습니다. 바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리는 정도입니다. 아침 조식 후 정원에서 5분만 걸으면 아주 작은 강줄기가 보입니다. 물소리와 산자락에 초록이 깔끔하게 이어져서 산책 영상 컷으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고토이라궁은 바다의 수호라 불리며 오래전부터 항해와 선박 안전을 기원하는 신사입니다. 이곳은 계단수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본궁까지 785단,
오쿠시아까지 가면 1369단. 이 숫자만 듣기엔 부담스럽지만 계단을 오르는 과정 자체가 이곳에서는 하나의 참배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정상 절경을 보러 가는 산책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호흡을 정리하며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기부금을 모아 만들어진 돌계단의 질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과 종아리에 감각이 쌓이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내려앉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산과 마을, 하늘이 한 장면에 펼쳐지고 그 뷰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조용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고토이라궁은 목적지보다 올라가는 과정이 중요한 신사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이 신사의 시간을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긴요 사케 뮤지엄 양조장은 카가와 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온 사케 문화와 양조 방식의 역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외관은 목조 건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초입에서부터 오래된 양조장 공기가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케에 쓰였던 옛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쌀을 싣고 증류하고 숙성하던 과정이 사진과 설명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었던 큰 나무통이나 옛 양조 기구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사케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시기별 사람들의 노동과 지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관람후 테이스팅 라인업이 있어 사케의 맛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햄프아트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향신료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레입니다. 고토이라에서 많이 걸으신 뒤에 들르시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을 편안하게 채워줍니다. 여기는 산도 샌드 스탠드입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휴식이 필요할 때 실내에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담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실내는 길을 걷다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잠시 머무르기에 참 좋은 분위기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시면 고토이라 거리의 움직임을 살짝 내려다보며 잔잔한 음악과 함께 커피 향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타카마츠와 나오시마의 시간은 눈에 강하게 꽂히는 장면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감성이 더 오래 남는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시코쿠를 계획하시는 분께 작은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정에서도 이런 결을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